우리의 삶이 우주 시공 안에 같이 있어야 할 의미의 한 점이 되었으면 보이지 않는 곳, 관심이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움과 진실을 찾으며 희망하는 사람과 생명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생의 모습을 이미지로 낙점지어 간다는 희망에 대한 투명한 확신을 갖게 노력한다면 3박 4일의 목적지도 없는 겨울여행을 떠납니다. 그리움을 희망으로 확신하며 사랑하기 위해서죠. 메시지 남겨주세요. 여기서 시인의 딜레마는 시작된다. 시인은 추악한 현실 속에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포착해내고 권태롭고 짜증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사는 인간 실존들을 향하여 자신이 깨달을 바를 그들의 말로 변환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이다. 전통이나 동의가 이미 어려워진 그런 것들을 가정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혹은 통일이나 질서가 명확한 형태로 존재할 수 없는 시대에 있어서 시인이 이와 같은 일을 하기에는 지난하다. 엘리엇이 살았던 시대는 니체가 선언한 것처럼 이미 신은 죽었고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다. 더 이상 이전의 신념이나 절대적 기준과 같은 잣대는 없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논리는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만들었고 자기 실리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인간을 탄생시켰다. 이런 산업화 사회 속에서 인간 영혼은 온갖 종류의 고립을 맛본다. 그는 전통과도 하나님과도 분리된 채 폭도가 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전통이나 신앙의 의미가 없었다. 엘리엇의 문제는 이 진공 상태를 향하여 말을 건네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의미가 없는 진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고독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현대의 환멸이나 권태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이나 희망의 강력함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결여와 조호해야만 했다. 그것은 마치 스올의 뱃속과 같은 무의미의 시면을 뛰어넘는 것이고 온갖 분리된 것들에 새로운 통일성과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었다. 엘리엇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의미의 진공 상태를 향하여 말을 걸 준비를 한다. 인식한다는 것은 극복하는 것이다. 구원은 시간의 인식, 즉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극복의 길을 찾는 것으로 완결된다. 엘리엇에게 있어서 시간은 악에서 악으로 이어지는 통로이다. 그런 시간의 인식, 즉 현실 인식은 두 가지의 태도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악과 더불어 공생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다. 엘리엇은 이런 두 가지의 태도 중에서 후자를 택하게 되는데 이런 그의 선택이 종교적 자아 혹은 시적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시적 자아는 브래들리의 경우에서처럼 표면 밑에 있는 진정한 실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의 등가물을 탐구하게 된다.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 시간의 시면인 인간 실존의 비참한 현실로 내려가서 그것을 인식하는 길이다.
그 사진관은 우연히 가게 되었던 숲길 어디에 있었어요. 사진사는 너의 꿈을 얘기하라 하였고 나는 소천의 주인공과는 달리 한편의 무대를 꿈꾸었지요. 거기엔 아름다운 하늘과 바람 그리고 소리들. 그 안에 앉아있던 그와 등잔불 앞에서 자수를 놓고 있던 여인. 그의 방을 기웃거리던 야후 한 마리와 몇몇 사람들. 마지막엔 모두들 천국의 계단으로 오르는 사람들 마냥 그 길을 따라갔어요. 눈을 떴을 때 사진관 주인은 벌써 현상에게 물을 담고 씻어낸 흑백의 그림이 새겨진 인화지들을 주렁주렁 빨래집게로 집어넣어 놓고 있었죠. 얼핏 훔쳐보았더니 거기엔 기다리던 반가운 얼굴들. 그들이 그날 그 사진에 함께 찍혀 있었어요. 소천은 이튿날 다시 새 꿈을 찍으려고 그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아갔지만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다 했어요. 마치 시의 그날이 공여되던 자경전 곡수지와 향원정 샘터에 다시 가보면 그 꿈을 찍던 사진관은 거짓말처럼 거기에 없듯이. 이제 자라서 저는 그 동경하던 꿈을 찍는 사진사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나 스스로가 그것을 인화하고 싶어서 꿈을 찍는 사진기를 연구하고 거기에 필름을 담으며 렌즈 앞에 환시를 조각하는 거죠. 그 사진관은 우연히 가게 되었던 숲길 어디에 있었어요. 사진사는 너의 꿈을 얘기하라였고 나는 소천의 주인공과는 달리 한편의 무대를 꿈꿨죠. 거기엔 아름다운 하늘과 바람 그리고 소리들. 그 안에 앉아있는 그와 등잔불 앞에서 자수를 놓고 있던 여인. 그의 방을 기웃거리던 야후 한 마리와 몇몇 사람들. 마지막에 모두들 천국의 계단으로 오르는 사람들 마냥 그 길을 따라갔어요. 눈을 떴을 때 사진관 주인은 벌써 현상액을 물에 담궈 씻어낸 흑백의 그림이 새겨진 인화지들을 주렁주렁 빨래 집게로 집어 널어 놓고 있었죠. 얼핏 훔쳐보았더니 거기엔 기다리던 반가운 얼굴들. 그들이 그날 그 사진에 함께 찍혀 있었어요. 이제 자라서 저는 그 동경하던 꿈을 찍는 사진사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나 스스로가 그것을 인화하고 싶어서 꿈을 찍는 사진기를 연구하고 거기에 필름을 담으며 렌즈 앞에 환시를 조각하는 거죠. 기다림에 있어서 그가 오지 않는다고 괴로워한다면 마침내 그가 왔을 때 그는 나의 괴로움을 탈피시켜주는 도구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못해. 결국 내 무언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다림, 그것은 욕심의 산물일 거야. 나를 버린 기다림은 그를 위한 기다림이며 그 기다림의 목적은 나의 안일이나 즐거움이 아닌 희망이어야 해. 그리하여 기다림의 과정에서 내 자신의 불편이나 지루함은 하찮은 먼지에 불과해지고
오지 않음 역시 위로와 안타까움을 동반한 희망의 표현으로 갈구되는 것. 기다림이 상대적이면 그건 기다림도 아니야. 그래서 기다림이 완성되는 날 내가 산화한다 하여도 불행하지 않으며 야속하지도 않는 그런 기다림. 사는 방식은 모든 것이 그런 기다림의 집합.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